요즘 제 주변은 명절 연휴를 어찌 보내야 하나 하는 소리들로 와글와글해요. 언제부터 명절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날이 된 것인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며 시댁이라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저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형님은 참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유별난 분이었거든요. 현재 저희 부부, 그리고 형님 내외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하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는 걱정하지 마. 나랑 우리 형은 엄마랑 웬만하면 가깝게 안 지내려고 하니까. 뭐 다른 남자들처럼 결혼하고 나서 효자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오빠, 그래도 어머니한테 오빠랑 태훈 오빠 두 사람 다 너무 무뚝뚝하게 구는 것 같아.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안 그럴 사람인 거 나 너무 잘 알거든? 나는 오빠가 조금은 어머니한테 살갑게 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 한 거야. 태훈 오빠도 그렇게 차갑게 구는데 오빠까지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쓸쓸하시잖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쨌든 나랑 형도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저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의 형수가 저의 친한 언니였어요. 언니의 소개로 저희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사이가 그렇다 보니 형님 내외와도 넷이서 참 잘 어울렸습니다. 형제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서도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한테 참 쌀쌀맞게 굴었어요. 원래 아들들은 다 그래 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또 시어머니한테 그때그때 용돈은 잘 챙겨드렸죠. 그냥 좀 많이 무뚝뚝한 형제인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실체를 다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알게 되었죠.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랑 따로 밥 한 끼도 제대로 한 적 없어서 이렇게 보자고 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태훈이 식구랑은 영 딱딱하게 지내잖니? 큰애 걔가 좀 무뚝뚝해서 그런가? 어째 그 녀석 안 사람 되는 애까지도 그렇게 무뚝뚝한지 몰라. 그래도 우리 수영이는 내가 몇 번 볼 때마다 살갑게 굴어줘서 참 좋았거든? 그래서 태영이 녀석이 수영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결혼하라고 했잖아.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결혼 전에 얼굴도 자주 보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말입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친정집 분위기가 워낙에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친척들이랑 교류가 많았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게 싫지 않았죠. 식사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시어머니가 꺼내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밥숟갈을 더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혼수랑 예단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 수영이가 집에서 장녀지? 아유, 우리 사돈 되실 분들이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 아무래도 그러시죠. 오빠랑도 그 얘기 둘이서 많이 했는데 오빠는 굳이 혼수랑 예단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 상황상 둘이서 집까지 같이 준비하는데 혼수 예단 가지고서 제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머님한테도 주말에 찾아뵙고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말씀드리네요. 에? 아니 혼수는 뭐 너희들 살림이니까 간소하게 하는 거 관여 못한다 쳐도 예단까지? 아이 그래도 예단은 어른이 나한테 하는 건데 그건 내 의견도 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내가 뭐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수영이 어머님이나 내 나이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사람 중에 예단 하나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없던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예단 생략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집 구하는데 더 보탰으면 하신다고. 그거는 수영이 부모님 입장인 거고 나는 다른 입장인데. 내 입장은 다르다. 나는 서로 줄 건, 응? 정확히 주고받을 건 정확히 받아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야. 그럼 뭐 너희가 예단을 굳이 생략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는 하니까 그냥 가방 하나로 끝내자. 그 정도는 괜찮지? 나도 양보 많이 한 거야. 솔직히 다른 집 시어머니들 같았으면 기분 나쁘다고 단박에 얘기 나왔을 거다. 내 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수영이 너랑 태영이가 너무 너희 생각만 한 거야. 결혼은 너희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잖니? 양가 어른들한테 그동안 우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의 표시하는 건데 그걸 생략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너희들끼리 띡 결정하면 그거는 어른들한테 신뢰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예단을 생략할 거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며 일장연설을 해댔습니다. 예단을 생략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나긴 일장연설 끝에 제게 그 자리에서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과 관련된 쇼핑 링크였죠.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수영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얘기하려고 보자고 한 거였는데 내가 적어온 목록 보여줄 필요는 없게 됐으니 그냥 가방 링크만 보냈다. 그 가방이 요새 사려고 돈을 싸가지고 가도 못 구한다더라. 다음 달에 또 풀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할게. 이것저것 예단 목록 다 적어놓은 거에서 그 가방 하나 얘기하는 것인 거 알지? 그럼 나 기대하고 있는다. 왜 안 먹어? 얼른 먹어. 나 좀 있으면 점심시간 끝날 것 아냐. 아유, 나는 수영이 너 회사 들어가고 나면 백화점이나 가봐야겠다. 그 가방에 어울릴 옷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손수 가방 링크까지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기도 뭐한 상황인지라 저는 결국 그 가방을 사서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남편한테는 가방을 다 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투기라도 하면 또 괜히 얼굴 붉히는 일만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내가 못 산다 정말. 그럼 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해드릴래. 나도 두 분한테 해드리고 싶었어. 두 분이 하도 완강하게 됐다고 하셔서 안 했던 거지. 수영아,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가 수영이 너 불러내거나 보자고 하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나랑 형 엄마 뒤치다꺼리 한다고 대학 생활에도 내내 아르바이트 했었어. 한번 뭐 해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먼저 뭐 해드리지 마. 알겠지? 남편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대학을 다닐 때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던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웠던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건 몰랐죠. 시어머니는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족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거치레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었죠. 그걸 기준으로 내세워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친정엄마를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이렇게 예단으로 받은 옷이며 가방 들고 오시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돈. 지난번에 잠깐 배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었잖아요. 저는 저분이 정말 수영이 어머님이 맞는가 했어요. 수영이 봤을 때는 애가 그래도 부티가 나 보이는데 어머님이 저런 분인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나이에는 그래도 티셔츠 한 장을 걸치더라도 좋은 거 입어야 하는 나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주고 가겠다고 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쇼핑 데리고 다니면서 싹 다 그 생각 뜯어 고쳐놨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쿡쿡 찔러?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얘기해, 이 녀석아. 그게 저희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절대로 나쁜 뜻 가지고 드린 말씀 아니니까 마음 상하셨다면 푸셨으면 해서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돈 어른. 어머머, 기분 나쁠 게 어디 있니? 아니, 사돈, 제가 뭐 말 실수한 거라도 있었나요? 너는 왜 말을 이상하게 해서 사람을 괜히 생각 없는 사람 만드니? 분위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안 나빴을 리가 있었을까요? 제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렇게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신 채 말없이 식사만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발언에 기분이 상해서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형님 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되려 자기가 기가 차했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야 할 게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어쩌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수가 있니? 응? 나는 태영이 그 녀석 예의 있고 바른 애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아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몰상식할 수가 있니? 뭐? 내가 네 엄마가 아닌 줄 알았다고? 비유를 그런 식으로 들면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대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자식 새끼들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니? 그 여자 그거 분명히 나랑 네 아빠가 예단 생략하는 거 그러자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걸 거야. 대체가 엄마라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자기 이익만 따진다니? 수영아, 나는 너 그런 여자 있는 집으로 시집가서 어떻게 살지 빤히 보여. 너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너 고생하는 거 절대 못 본다. 아까 네 아빠랑도 얘기했어. 네 아빠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아빠랑 엄마가 언제 너 하려고 하는 거 반대한 적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여자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상견례 자리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기분 나빠하셨을 정도였죠. 상황이 그렇게나 안 좋게 흘러가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떠한 사과의 문자나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왜 이 결혼을 진행하는 걸 중지시켰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어이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죠. 사돈어른, 그날 정말 기분 상하셨을 거 저희가 다 압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수 씨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속 썩이는 일 없도록 제가 잘 막아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이모. 이모, 내가 나서서 수영이한테 절대 피해 못 가게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모랑 이모부 마음 많이 상하셨던 거 제가 엄마한테 들어서 더 잘 알아요.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모랑 이모부가 보셨다시피 우리 도련님 사람 참 좋잖아요. 수영이랑 둘이 얼마나 잘 만나왔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보시기에도 우리 도련님 사람 괜찮아서 결혼 허락하신 거잖아요. 저랑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수영이 결혼해서 절대로 마음고생 안 하게 잘할게요. 마음 푸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남편과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괜찮은 저희 아주버님 내외와 남편을 믿어보겠다며 결국 결혼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서만 속 편하게 지냈어요. 아니, 자기가 되려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수영이 너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니? 태영이랑 태훈이가 가서 너희 부모님께 계속 사과했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하는 것인지 나는 이 속 이해가 안 간다. 나도 기분 나쁜 상황인 거야, 지금. 어머니,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릴 게 없어요. 나중 가서도 이 얘기 나온다고 해도 저는 그때도 사과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 자매 잘 키워주셨어요. 부모님 덕에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부티가 난다 안 난다 말씀하시는 건 정말 실례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 일 가지고 사과하라고 연락하신 거면 저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도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걸 짚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단으로 얘기했던 가방을 마련해서 드린 건 그건 시어머니가 했던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예단을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을 그리고 저를 이때까지 잘 키워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한 행동은 절대 납득이 가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에 기분이 상해서 결혼식 당일에도 가족 사진까지만 찍고 휙 가버렸어요. 자기 지인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첫 시작부터 엉켰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베베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에는 쌍방의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그리고 형님 내외 부부의 문제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벌인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고를 안 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분명히 저 여자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조금 늦게 갯돈을 풀겠다. 아니 성민 엄마, 내가 얘기 안 했어? 내가 얘기 안 했냐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언제 태훈이 엄마가 갯돈 전부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데 돌리다가 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 아니잖아. 자기 멋대로 뭘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대체가?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치면은 왜 우리가 전화하는 걸 안 받고 피해 다닌 건데? 어? 내 말이 틀려? 막말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 그 돈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 우리한테 다시 연락해서 그 돈 돌려주려고 했냐고.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사치가 심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혼하고서 2년 차에 접어들 적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임무를 저희 시어머니한테 맡기신 건지는 모르겠다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들고 있던 계모임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원들 돈을 들고 잠적을 한 것이었죠. 개원들이 연락해도 받지를 않으니 결국 개원들은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다 경찰서를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어머니와 연을 끊기 전까지 한 번 이상으로 경찰서로 오갔습니다. 순전히 시어머니가 가해자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갯돈 사건에서도 시어머니는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었죠. 그 수습은 자식, 며느리인 저희 네 사람이 해야만 했습니다. 아유, 그거 푼돈 가지고서 뭐 중내사내 하면서 덤벼들어 옆편 애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아니 이게 경찰서까지 오갈 일이니? 아유, 내가 아주 피곤해서 골치가 아파 죽겠다. 됐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좀 살아요, 예?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창피해 죽겠고 태영이 얘도 재수 씨한테 창피해서 죽을 맛이에요. 제발 좀 조용히 살아요. 뭐? 너희 자꾸만 너희 식구 앞에서 이 엄마 깎아내리는데 니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너희가 그렇게 너희 식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엄마한테 조용히 살아라 말아라 훈계질이나 하고 말이야.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소갈머리인지. 아휴. 아 참, 어떻게 한 번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네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은 그나마 조용히 넘어갈 일을 아까 그 아주머니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왜 엄마가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 아휴, 됐다. 됐으니까 형이 얘기한 대로 제발 좀 사고 좀 그만 쳐요. 우리도 진짜 한계야 이제. 야!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 내가 너희 아버지 그렇게 일찍 세상 뜨고서
연년생 애들 둘을 혼자 키웠어. 알기나 해? 어디서 말이야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싸가지 없이. 엄마가 우리를 키웠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듣네. 엄마가 우리를 키운 게 아니라 고모들이 우리를 키웠겠지. 아, 됐어요. 됐으니까 그만 사고 쳐요. 접대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 아주버님이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흔히들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그런 서운함 담긴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어찌 되었든 저희 네 사람은 시어머니의 갯돈 사건으로 인해 피해 금액으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니셨나 했더니만 갯돈 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몇백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이라도 남은 돈이 있냐 했더니만은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그 돈을 자식 며느리가 갚았네요. 저런 큰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작은 사건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모임 사건이 일어나고 1년쯤 지났을까요? 재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벌어진 일이니 1년쯤이 지난 일이 맞겠네요. 시어머니는 사고를 안 치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인지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를 말이에요. 상간녀 고소장. 아주버님의 집과 저희 부부의 집에 상간녀 관련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사본으로 말이에요. 원본은 어디로 발송되었을지 고소장 내용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보던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나 봤던 상간녀 고소라는 게 우리 가족한테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도 절대 겪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 그대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 보고 상간녀라는 거야? 정신 나간 여편네가. 아니, 그 사람 이혼하고서 나랑 같이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야. 그런데 그 와이프라는 여자가 괜히 재산 때문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인 거라니까. 아유, 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냥 그거 피해 보상액인지 뭔지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내자. 아니, 무슨 고소장까지 보내고 난리인지. 아유, 그건 뭐 얼마 안 적혀 있더라. 그거 너희가 나한테 그동안 키워준 거 보답한다 생각하고 좀 내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나 만나는 사람 있다. 재혼할 거야. 아유, 이게 뭐야.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너희가 나한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좀 내줘라. 제가 지어낸 말 아니냐고 하시겠죠. 글을 쓰는 저도 저 말을 내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서서 너무나 당당한 시어머니한테 학을 떼고야 말았어요. 형님이랑 저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뜻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주버님으로서는 그래도 엄마의 문제이니 결국에는 도와주는 걸 택하겠지만 저희 입장은 달랐어요. 아니, 이거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잖아. 안 그래요? 그동안 내가 시집 와서 어머님 돈 문제 해결해 드린 것만 모았어도 우리 당장에 건물 하나는 샀을 거야. 어머님도 우리가 자꾸 해결해 드리니까는 더 아무 생각 없이 일 저지르시는 것 같아. 당신도 그렇고 서방님도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더라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 정확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 이게 뭐냐고 대체. 그거 우편으로 온 거 애들이 보기라도 했었어 봐. 뭐라고 설명했어야 하는 건데. 솔직히 형님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갯돈 사건 때문에 생돈 1,000만 원이 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하다하다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그 돈을 자식들한테 내게 하다뇨. 결국에는 그 돈을 그때도 저희 네 사람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단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각서를 받았네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대체 어디 있다니? 아이고, 니들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니들 엄마야. 너희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나랑 형이 중학교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엄마한테 돈 그 정도로 갖다 바쳤으면은 이제는 엄마가 말하는 그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돈은 다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일 벌이라고요. 이 이상 엄마가 더 말도 안 되는 일 벌이면 그때는 진짜 우리도 한계야. 뭐, 한계? 너 지금 그 한계라는 말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뭐 연이라도 끊겠다는 이거냐?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정말 이제는 그만해.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만해요, 정말. 정말이지. 오죽하면 저희가 저랬겠습니까? 저런 일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라도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전화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쓴 마당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 사고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간 거면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인 것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꽤 조용히 지냈습니다. 꽤 조용히 말이에요. 이번 엄마 생신 때는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제대로 용돈 못 드려요. 1년 반 사이에 형네랑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 나간 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우리도 없는 돈은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라 당분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생신은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하자고요. 또 생신날 언성 높이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니들은 돈도 잘 버는 애들이 뭘 그 돈 가지고서. 아휴, 알았다, 알았어. 죄인인 내가 뭐 말할 게 있겠어, 안 그래? 알았으니까 그만 좀 잔소리해. 끊어라. 상간녀 소송이 있던 달 그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 달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한테 미리 이야기했었죠. 앞선 두 사건 때문에 들어간 목돈이 많아서 생신 때 다른 걸 더 챙겨드리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말입니다. 그래도 며느리 된 처지에서 시어머니 생신을 집에서 보내기엔 마음이 걸렸기에 저는 형님과 함께 식당을 알아보고서 예약도 했네요.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했지만 저희 네 사람 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모아둔 돈에서 해결한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넘쳐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소하게 생신을 지내기로 한 거였고요. 그래도 생신이라고 예약한 고급 한정식당에서 시어머니의 생신을 치르게 되었어요. 뭐하러 이런 거는 했니? 니들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야? 무슨 전화로는 나 때문에 너희 다 굶어 죽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이런 데를 예약했냐? 뭐 밥 먹고 나서 나한테 밥값으로 일하고 가라고 하려고 그러냐? 어머니, 저희가 뭘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약한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저랑 동서랑 같이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곳 찾아서 예약한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휴, 뭘 더 맛있게 먹을까? 더 먹다가는 내가 아주 체하겠다, 체하겠어. 좋은 한식당이었지만 식사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죠. 남편과 아주버님도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 10만 원을 넣은 용돈 봉투를 준비해서 왔어요. 이전이라면 그의 배를 챙겨드렸겠지만 당시로서는 저희도 목돈이 나간 상황인지라 10만 원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죠. 형님 내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작게나마 용돈을 넣었다고 하며 건넸습니다. 그렇게나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봉투를 제게서 빼앗아 가다시피 가져갔어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머머, 내가 니들 이럴 줄 알았어. 으이그,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얘기하더니만은. 어머, 우리 며느리가 얼마를 넣어왔을까나? 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많이 못 넣었어요. 정말로요. 으이그, 니가 뭘 얼마를 안 넣어. 내가 니들 버리라 하는데. 아니, 이게 뭐냐?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한쪽 뺨이 얼얼해져 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과 아주버님 내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영아, 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뭐 하는 거냐고? 내 아들 돈을 얼마나 빼먹었으면 고작 10만 원을 줘? 너는 여자라는 애가 집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고작 10만 원? 아이고, 야 됐어. 이 돈 너나 가져. 어디서 말이야? 너 지금 나가지고 뭐 장난하니? 이게 말이야, 대체 시어미를 얼마나 개떡으로 봤으면 이 따위를. 뭐 10만 원? 시어머니는 저한테 욕지거리를 내뱉었죠. 제가 자기 아들 돈을 펑펑 써댄 탓에 돈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도 단단히 화가 났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가 아주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시어미 생일같이 중요한 날에 말이야. 고작 10만 원? 10만 원? 이거 놓으세요. 저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어이구, 네가 놓으라고 하면 내가 놔야 하냐? 내가 놔야 하냐고. 짝! 귀를 때리는 소리에 또다시 시어머니한테 맞는 건 아닐까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날아간 건 제가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뺨을 때린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수영이가 뭘 나를 잡아먹어.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은 건 당신이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노름이다 뭐다 야금야금 다 말아먹고 집안 쫄딱 망하게 만든 게 누군데 그걸 나랑 형이 모를 줄 알아? 우리도 다 기억해. 당신 어린 우리 버려두고서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 버리고 집 나갔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내내 우리 고모 집에서 얹혀 지냈어. 그런데 당신 어떻게 했어? 그 남자가 자기 본처 찾아서 돌아가니까는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 핑계 대면서 고모들한테 또 돈 뜯어가고 그 뒤로 내내 나랑 형이랑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뭐? 수영이가 내 돈을 다 어쨌다고? 그래도 나랑 형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했어. 그래도 우리 호적상에 엄마라고 올라와 있는 사람이니까 자식 노릇이라도 하면서 남들처럼 살아보려 했다고. 너 이 망할 놈.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 너희는 뭐하고 있어? 경찰 불러, 경찰. 경찰 부르라고. 여기 젊은 것들이 사람 잡아요. 경찰 불러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니들 나라도 너희 안 god었으면 너희 고아원 어디 처박혀서 자라왔어. 알아? 저는 전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주버님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원래 시어머니셨던 분은 남편과 아주버님이 2살, 3살일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인지 재혼을 하셨고요. 그 재혼 상대가 지금의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들들보다는 당신을 더 위하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던 건데 친아들들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눈물을 꾹 참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던 아주버님 역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건데 등을 돌려 흐느끼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들 한다. 너희 지금 뭐하니? 경찰 오면 쇼하려고?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서 싸대기 날렸습니다. 뭐 그러게? 그래, 너희 잘 됐다. 나는 이거 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우련다. 니들한테 내가 돈 다 뜯어내서 재혼할 때 살림살이나 사야겠다. 어? 어떻게 된 게 자기네들 키워준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뭘 키웠는데? 뭘 키워줬는데? 경찰 불러 그럼. 나도 당신이 내 와이프 먼저 때린 거 걸고 넘어질 거야. 그것뿐만인 줄 알아? 나랑 형이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날린 돈, 우리가 당신 때문에 피해본 거 그거 다 걸고 넘어질 거야. 알아? 대체 우리를 당신이 언제 키웠는데? 정말 하늘에 맹세코 당신이 우리 키웠다고 할 수 있어? 그래? 대체가 사람이 어쩌면 이럴까? 어? 언제까지 이럴까? 나랑 형이 그래도 참고 계속 꾹 참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우리가 우리 먹고 논다고 돈 쓴 거야? 전부 다 당신 뒤치다꺼리 한다고 우리 돈 나간 거야. 나랑 형 결혼할 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형수한테도 예단 걸고 넘어지면서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했지. 거기다 수영이한테는 기어코 가방 하나 뜯어내서. 됐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인연 끊자고요. 에? 인연 끊자고. 인연 끊어. 그리고 경찰 부를 거면 불러서 어디 한번 서로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저는 연애 시절부터 쭉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리고 싶지 않았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장성한 남자 어른 2명이 아닌 꼬마 남자아이 2명이 서럽게 웃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2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을지, 어떻게든 새엄마에게 자식으로서 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지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결국 그날 저희 5명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끝내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크게 다쳤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 쪽으로도 충격이 왔었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단서까지 끊어서 시어머니와 다퉜습니다. 물론 어머니 뺨을 때린 건 정말 잘못이죠. 그래서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병원비며 피해 보상액을 시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2번 다시 보지 말자는 말도 전했죠. 시어머니도 저희한테 악담을 퍼부으며 너희 같은 것들은 죽을 때까지 보는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즐기고 즐겼던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끊어내게 되었어요. 사실상 남편과 아주버님이 즐긴 악연을 끊어낸 거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니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다들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4사람은 함께 잘 어울리며 우애 좋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마와 인연을 끊는 아들 내외로 보이겠지만 저희한테는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이렇게나마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처음 쓰는 글인지라 제가 잘 써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